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요새 가장 큰 여러분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낙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집값 전망에 대한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보유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있죠. 이거 대부분 거래를 마쳤으니까 이제는 저점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물 경기가 침체가 될 테니까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요, 연말까지는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구대풀 MPL의 박성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박성준 대표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러니까 질권 투자를 하여서 유입했던 사례와 추천 물건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성준 대표님과 함께 이 NPL을 활용한 투자 사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례 있을까요? 전해주시죠. 먼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질권 투자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우선 질권 투자할 때는 우선 배당 합의서를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어 입찰 확약서 이거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팁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질권 설정 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양도 통지서,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고 그냥 통지서죠. 통지서를 채무자한테 꼭 발송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유입했던 물건 투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투자했던 사례는 아파트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곳에 지금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옥수수와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앞에 도로 옆에 상가와 아파트 중간에 토지가 껴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토지를 처음에 채권을 투자할 때에 앞쪽 상가 쪽이나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는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이나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뒤에 그 앞쪽에 도로 쪽에 있는 상가 쪽에서 나는 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곳에 이 물건에 투자했던 사례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보시면 토지 모양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가 앞쪽이나 뒤 아파트 쪽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이 물건에 투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 토지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용도는 전이고 채권자는 이 땡땡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감정가는 약 6,9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약 783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그 다음에 이게 감정가가 유찰되어 3,4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청구 금액이 약 4,500만 원 정도로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으로 저게 4,500만 원이라고 하는 채권을 행사해서 이 물건이 낙찰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경매 매각 기일이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2015년도 12월 7일 날에 3,4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이 이 땡땡이가 입찰 한명하여 가지고 4,500만 원에 낙찰당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채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권리 등기 사항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개 땡땡이가 있고 압류도 했고 임의 경매는 개 땡땡이가 약 4,500만 원에 임의 경매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덕면에 있는 그 송달 내역 송달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부청구권자가 국민건강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개 땡땡이가 이제 보증서 제출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시에서 교부청구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또 보정했죠. 그리고 채권자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2015년 8월 6일 날 채권자가 이 땡땡이가 채권자 변경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월 6일 날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사료할 수 있겠죠. 2015년도 이때는 법인이 아닌 개인도 그 채권을 양도양수 받을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2015년 8월 13일 날 근저당권자 이 땡땡이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 똑같은 날 그 공시송달 신청하였는데요.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송달이죠. 이게 채권 양도 통지 송달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도달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똑같이 채권자 현 땡땡이가 배당 요구서를 제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채권자가 원채권자인 개 땡땡이에서 다시 유동화 회사인 현 땡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개인한테 넘어온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토지 송달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4일 날이 양수인 열람 복사 신청했고 채권자 이 땡땡이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한 걸 알 수 있겠죠. 채권 상계 신청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법원에서 배당 받을 돈이 이만큼 있으니 돈을 납부하고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돈 납부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 상계 신청이죠. 그냥 쌤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서를 제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소유권자가 낙찰자가 채권자가 그냥 소유권 이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 이렇게 요까지. 네, 경기도 안성시 그리고 이 대덕면에 위치한 토지를 둘러봤습니다. 실제 현장 사진부터 해서 인공위성 사진까지 그리고 뭐 지금 기일 현황이나 토지 등기사항 그리고 송달 내역까지 해서 이렇게 뭐 서류적인 내용들 자세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NPL 투자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대표님과 함께 또 이 오프라인 통해서 실제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NPL의 개념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잘 안 잡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NPL의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요. 부실채권 매입 방법 자세하게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이에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시와 장소 말씀드렸고요. 이 세미나 참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적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얼마든지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박성준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추천을 해 주실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구산동의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은평구 구산동 다세대 주택 궁금해집니다. 일단 대표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6구선 구산역에서 약 차량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24.43제곱미터. 작죠. 작은데 요건 확장을 다 해서 방이 2개, 뭐 투룸 이렇게 있습니다. 3룸.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래서 층수는 4층 중 1층입니다. 그리고 2017년 준공되었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감정가는 약 1억 7,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6호선이 구산역, 지하철역에서요. 차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 2017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3년가량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상태의 이런 건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중에서 1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채권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채권 분석 자세히 좀 전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먼저 채권 개요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로는 다세대 주택이고, 그다음에 면적으로서는 24.43제곱미터, 채권자는 땡땡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면적은 674제곱미터이며, 채권 순위는 1순위,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설정액은 약 1억 2천.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은 아니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기 땡땡이와 조 땡땡이. 그다음에 채권 원금은 약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승인을 보시면은 17년 2월 3일 날 보존 등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집은 보존 등기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상당히 깨끗하고 양호한 신축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법원 감정가가 약 1억 7,900만 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현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을구 1번의 전세권 꿔 땡땡이가 2020년 4월 9일 날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 2번의 근저당권 꿔 땡땡이가 2020년 4월 9일 날 약 1억 2천만 원, 원금의 8천만 원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에 그 대부회사라든가 하는 곳은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는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전 대출을 해줄 때에 그 법인, 대부 법인이라든가 이런 회사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을 하여 그 최우선 변제금이 나가지 않게끔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낙찰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에 55544번이라고 하는 사건에 전용 84.28제곱미터가 토지 면적은 40제곱미터고 감정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 낙찰이 약 2억 1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고요. 낙찰가율은 약 87%, 낙찰일은 2000년 4월 21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4월 21일은 요 근래에 낙찰된 사례로서 과연 이곳이 낙찰률이 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추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이 경매가 진행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조땡땡이가 2017년 8월 1일 날 약 1억 7,300만 원에 매매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정가와 2017년 당시에 매매된 사례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구 1번에 보면 근저당권자 신 땡땡이가 약 6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구 3번의 압류 은평구에서 2019년 6월 21일 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구 4번의 임의경매 신 땡땡이가 2020년 2월 28일 날 임의경매를 신청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는 본건이 경매 사례에서 송달된 그런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 조 땡땡이가 열람 복사를 신청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0일 날 같은 날은 아니네요. 교부권자 은 땡땡이가 교부 청구를 제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4월 16일 날 교부권자 국 땡땡이가 교부 청구서를 제출한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4월 20일 날 채권자 조 땡땡이가 경매 취하 신청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다음에 채무자 겸 소유자 조 땡땡이가 열람 복사 신청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분석 낱낱이 해봤습니다. 이 등기부상 권리 현황부터 해서요, 주변에 낙찰 사례라든지 본건의 경매 사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과연 이곳이 안심하고 투자 가능한 곳인지 가늠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건물로 가봐서 이 건물과 함께 이 주변 환경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부터 해서 입지와 호재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까지 분석 도와주실까요? 예, 일단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것과 같이 건물이 상당히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4.43제곱미터이고 총 4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준공 완료한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용 면적은 24.43제곱미터인데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확장하여 상당히 좀 큰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듯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죠. 네. 그리고
뭐 2017년 준공되었으니까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6호선 구산역, 예, 부산역에서 뭐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바로 뒤에가 봉산 자연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공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위에 구산초, 뭐 구현초, 네, 뭐 예일여고 이런 등 학군도 많이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양호한 그런 물건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노선이 연신내 개통으로 인해서 아무튼 그쪽 교통도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형성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낙찰 금액은 약 2억 100만 원, 그 다음에 감정가는 1억 7,900만 원, 원금은 8천만 원, 채권 최고액은 약 1억 2천만 원, 1, 2순위라고 판단됩니다. 자, 구산역 지하철역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한적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어요.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학군도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GTX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GTX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박성준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한 가지 다시 또 정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NPL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NPL의 개념 그리고 부실채권 매입 방법입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 그리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아래 적힌 번호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쪽에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궁금증이 남아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마스크를 벗으니까 굉장히 개운한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까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나리가 참 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봄이 암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봄을 암울하게 이겨내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맞게 꽃을 기다리면서 이기고 여름을 기다리면서 이기듯이 좀 이겨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디냐면요. 성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성북구 여기 장위동에 장위 뉴타운 쪽에 있는 곳인데요. 장위동 통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북선 창문여고역이 도보 한 7분 안쪽 거리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설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261.평방미터, 좀 넓은 편이고요. 층수는 5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통건물이기도 하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물은 주변에 동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쾌적한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쾌적한 환경에 맞게 외관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띄는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선호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사실은 장위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쇄신한 듯이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깨끗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밀조밀하게 몰려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어떤 주차의 난을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지금 한 78평제는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건물 외관을 갖고 있고요. 뒤로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층 피로티부터 5층까지 되어져 있는 통건물인데 이 안에는 3룸과 2룸으로 적절하게 되어져 있는 혼합형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차와 또 자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사진 촬영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기성 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큼 안락하고 편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사방이 거의 트여져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가시성,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뒷면, 건물의 후면 쪽으로 산책로가 마당처럼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그만 바베큐와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고 또 벤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서 굳이 옥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 집 앞마당을 이용해서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옆집에서 답답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고요. 대지 면적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5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됐죠. 신축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리는 통건물인데요. 성북구 장위동에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입지 여건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이면서 자랑스러운 호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북선의 착공입니다. 동북선이 착공되어져서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6개의 정거장으로 총 7개의 환승역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역이 없는 곳에 역사가 만들어져서 중심가로 특히 강남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철, 경전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역 같은 경우는 창문여고 역이 신설역이죠. 신설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7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건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4호선이라든가 기존에 이용을 했던 6호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내 건물 앞에 신설역이 생긴다라는 가장 큰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광운대와 오원초등학교라든가 장이초 등 학군들이 굉장히 밀집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유로운 사립고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그런 명문여고로 사실은 있고 또 이 안에는 기숙사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교로 이미 유명한 그런 학군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집의 건물 맞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숲이 보이는 그런 전경들, 어떤 숲적인 숲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북서울 꿈의 숲 안에는 뭐 산책로라든가 어떤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예술 문화시설도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같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뭐 뉴타운 전 지역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야경이라든가 조망이 좋은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쾌적함을 제공하는 숲세권에 위치한 그런 자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이 창문여고 여기 새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설역이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역 이름 보시면 느껴지시죠? 지금 고등학교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학군이 좋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학군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 부동산의 가치를 꽉 잡아준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도심의 삭막함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북설 꿈의 숲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간을 잡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도 챙겨주시죠. 네, 장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꿈은 뭐 개발 자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뉴타운으로서는 신길 뉴타운보다 더 규모가 큰 우린 서울 시내에서는 최고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뭐 일부가 약간 해제가 되어져서 행정 소송 중이기도 하지만 일부에 지어진 뉴타운 속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은 뭐 59평방미터죠. 한 24평에서 26평 정도의 어떤 규모가 8억 7,900만 원 정도, 한 9억 정도를 이미 근저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집의 시세들이 땅값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해제가 되어져 있는 장이 뉴타운 13구역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은 도로에 거의 근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역세권 건물로 거듭났을 때는 사실은 상가라든가 카페로도 같이 규모가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집들이라든가 어떤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혼재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동북선의 경전철이 착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 11월 정도 서울시 계획안에 이미 입안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완공을 목표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수익으로도 투자 지역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뉴타운의 변모로 이미 주변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져 있는 데다가 역세권으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그 집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건 사업이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좀 더 발빠른 선택과 발빠른 투자의 동향성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개 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7개의 환승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지하철망과 같이 공동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이 같이 하고 있고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최 20분이 안 되는 그런 거리감을 굉장히 좁혀주는 그런 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역으로 인해서 조금 나는 좀 낮은 가치의 집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이제 정체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계획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 뭐 물건지와 같이 인접해져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어떤 호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화 위층 위에 덮어진 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장위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있는 숲세권 외에도 공원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위동 통건물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해 볼까요? 네.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 16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 한 3억 원 정도면 내 건물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자,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미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선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 3구라고 소위 말해서 불리고 있는 곳인데요.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그중에서도 잠실동으로 더 알아볼 텐데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다세대 주택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송파구 안에서도 대장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모르는 분이 없는 강남 3구의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53.45평방미터로 좀 넓은 편입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4층이고요. 준공은 2019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준주거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총 층이 굉장히 높은 8층까지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이 블랙톤의 어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그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티와 기계식 주차로 주차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입주 세대원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CCTV라든가 어떤 내진 설계라든가 층간 소음들에 굉장히 역점을 뒀던 그런 건물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3룸이라든가 2룸으로 같이 혼재되어져 있고 원투룸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의 뭐 20대와 30대 또 거주를 원하는 40대까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의 어떤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이 피로티일 뿐만 아니라 공간 구조를 굉장히 잘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로운 공간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것들이 이 건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건물을 들어가면 건물이 좀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건물 주변에 좀 여유 공간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 또한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통건물을 통창을 만들어서 거실의 개방감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어떤 환기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생활의 동선이라든가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부 구조를 동선 구조를 많이 고려했던 그런 설계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의 선호도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호도를 주변의 임차인들의 리즈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여기 호텔 같다, 여기 원룸이 맞나 투룸이 맞나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또 한 번 다세대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역이 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신혼부부라든가 기존의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호감도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신축이라는 거고요.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세련된 모습 확인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송파구 잠실동 이 동네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송파에 집중을 하는지 주목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는 가치의 특성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삼전역 같은 경우는 삼정 사거리 삼전 제2 일반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종상향에 굉장히 그런 이 말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논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잠실동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죠. 9호선 종합운동역까지도 도보로 한 20분 정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 또 강남으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역까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삼전동이라든가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는 잠실 세내역이죠. 잠실 세내역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어떤 중마을버스라든가 중간 교통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이용망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외곽순환도로를 타기에 굉장히 용이한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이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공원을 타고 가면서 한강의 전경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의 어떤 진민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룸이라든가 원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물건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그러면 임차인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잠실 업무지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강남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강남의 오피스텔보다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두 가지로 많이 편중되어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거지인 이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즐겁게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20대라든가 30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시장이죠. 먹거리에 굉장히 맛집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새마을시장에 어떤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롯데타워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이 포진을 하고 있고 마트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와 재래가 같이 공존하면서도 굉장히 개발 가치가 많은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먹을 거, 살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 송파구 잠실동이죠.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석촌호수라든지 여유롭게 돌아볼 만한, 산책할 만한 공간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잠실동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호재 보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운동장의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20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수혜지라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미 이제 재탄생될 거라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시삽을 뜨기만 기다리면 될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진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 개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탄천을 위주로 하는 수변 공원의 어떤 발전 계획을 이곳에는 뭐 쉬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으로도 만들겠다라는 송파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 업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쓰고 먹고 잠자리까지 할 수 있는 호텔 규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는 어떤 개발 시설 계획들이 이미 연구 용역에 의해서 어떤 개발 가치라든가 그런 수익률들이 이미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무단지의 인구 인력이라든가 고급 인력의 확보도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점점 더 많이 또 임차인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에다가 이미 뭐 착공을 들어서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6개 동으로 해서 현대그룹에 관련된 계열사 본사가 모두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들어와서 살려낼 수 있는, 또 삼성이 가면 삼성이 살려낼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현대가 삼성동을 살릴 수 있는 그렇다라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확언을 할 만큼 이 지역의 어떤 큰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도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6개 지하로 6개층까지 파서 아파트로 높이로는 한 13층까지의 높이죠. 굉장히 거대한 시설의 규모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개연이 된다면 삼성역 인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로 많아질 그럴 예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실동의 주택 가격적인 측면까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지역 분석뿐만이 아닙니다. 풍선 효과를 누리는 투자 지역을 제대로 찾자라는 주제로 강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이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고요. 마찬가지로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 있으면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